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일 페니터 900 모델을 리뷰할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신일 페니터 VIP 991 모델이에요. 그 시리즈 안에 여러 가지 모델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VIP 991 모델이고, 이거 말고도 901 등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5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다 합쳐서 그냥 900이라고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이 모델은 저희가 일단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를 산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이제 리뷰를 하냐 하면, 이거를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려고 원래는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캠핑장에서 안 쓰고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캠핑장에서 장박에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불편한 단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장박 같은 경우는 바세코 원통형 기름난로 사용하고 있고 6400. 요거는 그냥 차라리 그냥 집에서 사용하자 해서 집에 일단 놔뒀거든요. 요게 장점도 많은데, 불가피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 단점 때문에 이게 캠핑에서는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 상세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게 운전. 요게 키고 끄는 겁니다, 이게. 요 키고 끄는 거. 그리고 이건 시간. 이건 시간이고, 이거는 온도를 내리는 거. 요거는 온도를 올리는 거. 여기, 여기 뭐 계산기처럼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고, 근데 LED가 그냥 좀 계산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게 3시간 소화 모드예요. 3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는 모드. 그리고 기능 설정으로 눌려서 이렇게 뭐 타임을 맞춘다든가 셋업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이고,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이 흔히들 이렇게 이제 캠핑장 가면 아이들이 툭 치거나 이렇게 데이거나 경우했어요. 장난으로.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일드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일드락, 아이들 이제 이렇게 만지는 걸 방지하는 거고, 에코 모드, 에코 세이브인데, 요 에코 모드를 사용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에코를 쓰면 기름값이 절약된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에코 모드를 사용했다가, 이게 이제 집에서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큰 낭패를 못 보냈어요. 이게 온도가 3도과 4도, 그러니까 여기가 실내 온도고 여기가 설정 온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온도, 여기 현재 실내 온도인데, 여기 있는 이 실내 온도가 내가 설정한 설정 온도보다 3에서 4도 정도 더 높게 유지가 되면, 내가 설정 온도를 20도로 맞춰놨는데 여기 실내 온도가 23도, 24도가 된다. 그럼 이게 꺼져요. 이게 약으로 돼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꺼져버려요. 꺼지고, 그러니까 뭐 20도였는데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가 23도, 24도에서 22도 정도로 내려오면 다시 켜져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절약하는 거지 않냐? 전기가 절약되고 기름이 절약되는 건 맞지만, 이 페니트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 키고 끌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끌 때는 뭐 검은색 그런 비슷한 연기도 날 때도 있어요. 이게 새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키고 끄는 게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 분명히 아끼는 거는 맞지만 실내에서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다. 특히 집에서 사용할 때는 요거 얼마나 자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차라리 이걸 사용하느니, 저희 같은 경우는 설정 온도를 19도에 맞춰놔요. 19도에 맞춰놓으면 실내 온도가 22도, 23도도 유지가 되는데 계속 뜨거운 바람이 아주 약하게 나와요. 유지도 되고 기름값도 절약하고, 그리고 불쾌한 냄새를 안 맡아도 되고, 그리고 요 실내 온도를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춰야 되는 이유가, 설정 온도하고 실내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특히 설정 온도는 예를 들어서 23도를 해놨는데 실내 온도가 지금 20도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러면 소음도 커지고, 요 안에 팬이 있거든요.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불꽃이 소화하는 속도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소리가 좀 이렇게 거슬리는, 민감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설정 온도를 좀 낮추면,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해지면, 만약에 19를 맞춰놨는데 20도 실내 온도 더 높다, 아니면 19를 했는데 19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페니터가 낮게 돌면서 불꽃도 낮게 소화가 되면서 소리가 거의 안 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팁이에요. 이 설정 온도를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 킬 때는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좀 높게 설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느 정도 실내 온도가 올라오면 설정 온도를 하이로 해놓는 게, 이게 하이도 있거든요. 가장 높게 하는 거. 그렇게 계속 놔두느니 약간 낮추는 게 낫습니다. 소음을 생각하면. 요거는 하나의 이제 이용 팁이고, 요 뭐 예약 기능 같은 경우는 그거에 안 쓰니까.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이거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보면, 요 안을 보시면 이따 킬 건데,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구멍. 여기로 불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꽃. 이걸로 이제 불꽃을 볼 수가 있는데, 운전을 하고 나서 이 안으로 불꽃을 봤을 때 철망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밝아지니까 빨갛습니다. 근데 그 철망 옆에 불꽃, 거기는 파래야 돼요.
이거 이따가 제가 여기 자료 화면으로도 동영상을 다시 띄워 드릴게요. 여기 자료 화면 보시면 안에 철망 같은 거는 빨갛지만 불꽃은 파랗습니다. 불꽃이 파래야지 정상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색이 아니고 뭐 빨간색이라든가 이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기하기에 문제가 있든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AS를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은 그 냄새라든지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AS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자료화면 올릴 건데 이게 정상 작동됐을 때 불꽃 색깔이에요. 그냥 옆에 이거 철망이 빨개서 이거 보고 놀라신 분도 있어요. 불꽃이 파래야 되는데 왜 빨갛지? 그건 철망이기 때문에 철망이 달려진 거기 때문에 그 옆에 불이 파란색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멀쩡한데 AS 받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철망하고 그 옆에 불꽃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요게 이제 세부상으로 보시면 요게 기름통이에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9리터짜리인데 991 VIP 991 몰드 같은 경우는 9리터예요. 이게 좀 더 작은 모델은 7리터도 있다던데 저희는 일단 요걸 샀고, 요거가 두 번째 구입이에요. 원래는 캠핑할 때 1010 아이보리색을 썼었는데 저희 사촌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냈고, 그 다음에 다시 산 게 요거였는데 이제 때가 덜 타려고 은색을 샀죠. 그것도 991로 좀 더 낮은 모델로. 근데 크기는 똑같더라고요. 1010 모델에는 900이 리뉴얼 되는 거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크기는 똑같아요. 뭐 가방도 똑같이 쓸 수 있고. 제가 이제 뭐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보리에서 그 1010 모델이랑 그 페니터 991 모델이랑은 가방이고 뭐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9리터 기름통인데 이렇게 들면 이렇게 기름통이 나와요. 기름통이 나오고 여기 또 잡는 게 있어요.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넣을 때 요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기름을 넣는 건데 보통 그 반사식 난로나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보셨을 건데 보통 돌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막 돌려하고 힘내고 돌려가지고 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꽉 닫아고 쓰는데 이 신일 페니트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요 옆에 흰색 요거 두 개 양쪽, 요 흰색 두 개를 양쪽으로 있는데 그냥 꾹 누르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이제 확인한다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빠지는가. 그럼 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신일이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반사식 같은 거 돌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돌려야 되는지 하다가 잘못하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를 뭐도 계속 돌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물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안으로 이제 기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게이지 보이시죠? 여기 이게 게이지예요. 이게 기름통으로 이제 기름 넣으시면 요 게이지로 기름이 올라와요. 요 부분으로. 그래서 그걸로 한 F 요 마지막까지 차시면 그만 넣으시기 좋아요. 괜히 조금 위에 더 놀락했다가 넘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F까지 차시면, 요 눈금 끝까지 차시면 그냥 그만 넣으시고 이제 여유를 좀 남겨 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중요한 팁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는 페니터 지금 사용하신 분도 모르신 분도 많더라고요. 이게 에러 표시 대처 방법이에요. 항상 이 기름통 앞에 여기 붙어 있어요. 에러 코드 대처 방법 보면 200, 뭐 201, 203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 불량 표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량 표시가 여기 떠요. 에러일 때 불꽃이 안 나고 에러가 생겼을 때 여기 뜨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보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정전일 수도 있고 뭐 진동,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뜬 건데 이 기계 고장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괜히 AS 볼 필요 없잖아요. 돈 나가는데. 여기 항상 에러 표시가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면 웬만하면 고장보다는 거의 에러일 거예요. 에러.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고, 이렇게 이제 기름을 넣고 뚜껑을 닫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넣으시고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기름 넣고 닫으시면.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바로 누르지 마세요. 최소한 1분 정도는 기다리신 후에 세팅을 하시고, 만약에 처음 기름 넣으신 거면 밑에 보조 탱크에 기름이 들어가요. 여기 보조 탱크가 있거든요. 이 안을 보시면 보조 탱크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조 탱크에 기름 내려가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키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키셔야지. 여기 보면 여기 뒤쪽에 보시면 요게 있죠. 요게 텐트나 이런 거 이렇게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게 팬이 돌아가거든요. 여기 팬이. 그럼 이게 막히면 공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반드시 이건 내려놓는 게 좋아요. 항상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누르시면, 지금 에러다. 에러 1번이네. 이게 지금 에러 1번 같은 경우는 진동이에요. 제가 아까 뭐 툭 때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 한 요러 있다가 한 30초? 30초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거 켜져요.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눌리면 바로 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켰는데 그냥 멍하게 있죠.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이게 예열하는 거예요, 예열. 이러고 있다가 한참 후에 켜져요. 여기 보이시죠? 설정 온도, 실내 온도. 저희가 또 하나 19도에 맞춰놨죠. 지금 2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소음 들리시나요? 이게 온도 차가, 설정 온도는 실내 온도, 온도 차가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처음에는 많이 나요. 좀 거슬릴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작게 들어가요. 기름도 굉장히 적게 먹어요. 이 페니트의 장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페니트의 장점이요, 특히 시네 페니트의 장점은 일단은 키고 끌 때는 냄새가 나지만 키고 나서 설정 온도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같아지면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거의. 특히 뭐 파세코나 아니면 옴니 230 이런 거 냄새 안 난다 그러는데 저희가 파세코나 옴니 230 다 써봤거든요. 분명히 그거가 냄새가 안 나요. 그건 분명히 냄새가 나요. 딱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건 안 그래요. 그거 정말 좋아요.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냄새에 민감하신 분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리고 이게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이게 뭐가 틀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약간 대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 강제 대류를 만들어요. 강제 대류를. 강제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공기를. 밑으로 뜨거운 바람을 보내서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강제 대류로 가죠, 이게. 우리는 보통 원통형 난로를 쓰게 되면 위에 뭐 서큘레이터라든가 타보팬을 돌려놓고 이렇게 대류를 시키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공기를 밑으로 보내니까 처음부터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강제로 도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니까 굳이 타보팬이나 이런 게 없어도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추울 때 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밖에 나갔다가 캠핑 갔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굉장히 춥잖아요. 이 앞에 이 카고만 있어도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뭐 빨래라든지 이런 거 말릴 때 좋긴 한데 옷은 안 됩니다. 옷은 만약에 이어서 말리면 쪼글쪼글 붙어가지고 완전 못 쓰게 됩니다. 그건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요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하자면 기름 관리가 편하고 기름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밖에 나가서 넣고 들어와도 되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안에서 넣든지 끄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안에서 넣든지 아니면 갖고 나가든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얘만 갖고 나가면 되니까 이 본체 자체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또 장점이고, 딱 장점이라고 하자면 냄새가 덜 난다, 그리고 기름통 관리가 쉽다, 그리고 강제 대류를 한다. 요 세 가지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일드락이라든지 요 소소 기능, 이 기능을 잘만 사용하면 기름도 아낄 수 있고 아이들도 덜 위험하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이라 하자면 여기가 나오는 데인데, 물론 열에 갖다 대면 뜨겁긴 하지만 아이들이 화상을 바로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손을 갖다 대잖아요. 물론 뜨거워요. 갖다 대고 있으면 계속 하고 있으면 화상이 있겠죠. 근데 바로 이렇게 돼갖고 이게 뭐 옷이 탄다든가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안전한 거예요.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공기가 너무 건조해요. 이게 원통형 난로도 물론 건조해지긴 하지만 얘는 아예 직관적으로 건조한 바람을 뿜어내기 때문에 뭐 가습기도 괜찮아요. 가습기도 괜찮은데 가습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빨래 수건 같은 걸 한 두세 개 해가지고 말려놓으시면 그건 굉장히 좀 괜찮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건조하다. 엄청 건조하다. 두 번째, 얘로 만약에 빨래라든지 젖은 걸 요 앞에 놔뒀다, 뭐 패딩이나 이런 젖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못 쓰게 됩니다. 이게 쪼그라붙어 그래요. 그러니까 항시 조심하세요. 요 앞에 놔두면 그냥 뭐 진짜 젖은 옷이라든지 젖은 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작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기에 돌렸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완전 작살이 납니다. 그것도 단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설정 온도와 실내 온도가 크게 차이 날 경우, 만약에 내가 설정을 24도에 해놨는데 실내 온도가 지금 10도다. 기름을 퍼마시는 하마입니다. 기름 어마어마하게 퍼마십니다. 기름 안 마시냐? 얘는 또 전기도 쓰잖아요. 근데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그리고 이거 같이 동반되는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소리도 굉장히 커집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이 소화되는, 귀하기에서 나오는 그 소화되는 그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또 단점이에요. 엄청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자연 중이에요. 지금 19에 19죠. 아까 처음에 켰을 때랑 소리가 어떠세요? 아까 처음에 켰을 때 분명히 소리 났거든요. 지금 거의 안 나죠. 지금 켜놓은 상태예요. 아마 지금 소리가 거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시면 이 온도는 반드시 어느 정도 잘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요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이게 이제 막 실내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요. 미친 듯이. 그러면 전기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페인트가 빨리 도니까. 뒤에 팬이 빨리 도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고, 또 단점은 전기. 전기가 없는 데서 못 써요. 특히 요즘에 캠핑장 보면 개인이 하는 캠핑장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군데만 그런 거지만 전기가 굉장히 약한 데가 있어요. 뭐 자기네들은 600W까지 써도 된다고 얘기는 해놨지만 뭐 300~400W만 써도 막 그냥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 심지어는 저녁에는 몰래 와서 이제 막 1000W 이상 쓰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한두 분씩. 그런 분들 때문에 저녁에 뭐 전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캠핑장 중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먹통이에요. 그냥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얘는 전기 제품이에요. 전자 제품. 그러니까 만약 전기가 안 되면, 전기가 떨어지면, 전기가 막 고장이 나면 그날은 그냥 죽게 자든지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의 단점이에요. 이게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전기가 안전한 거 잘 되는 곳에 가서 쓰셔야지. 전기가 불안정, 내가 전에 한번 캠핑장에 가봤는데 그 캠핑장이 전기가 불안정하고 이렇다. 그러면 얘는 절대 갖고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캠핑장에 안 갖고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기가 불안하다는 거. 전기가 불안하면 얘가 꺼져버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얘를 안 들고 댕겨요. 저희가 몇 군데에서 한번 낭패해 본 적이 있거든요. 1010 그 아이보리 모델을 들고 갔다가 저녁만 되면 전기가 불안해지고 새벽에 전기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순차를 잘 다니시면 괜찮은데 또 이제 관리소에서 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 잠 못 자고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험해보시고 전기가 불안정한 캠핑장이다. 절대 갖고 가지 마세요. 진짜 캠핑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최대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 디자인 이쁘세요? 좀 구형 디자인 같지 않아요? 저 솔직히 바세코를 사고 싶었어요. 바세코 페인트를 사고 싶었는데 왜 이걸 샀냐면 신의를 이미 1010 저는 1010 모델을 샀었잖아요. 아이보리 모델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세코를 살려고 그랬는데 하필 제가 살려고 할 때 바세코 모델이 그냥 매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세코를 못 샀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모델은 바세코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 디자인은. 얘는 딱 보면 디자인이 꺼리낌은 없어요. 그냥 딱 그냥 이렇게 보수적인 디자인. 그냥 딱 그렇다 하는데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이런 디자인. 차도 그렇고 이런 디자인은 딱 이래 보면 약간 일본 전자제품 디자인 같지 않아요? 네? 디자인이 약간 그런 풍이 나오죠. 차도 그렇고 일본식 이렇게 약간 라운드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여기 전자 요것도 그렇고 한국은 이렇게 전자 이렇게 눌리고 이런 데가 굉장히 화려하고 좀 뭐랄까지 미래지향적인데 얘는 좀 많이 고풍스럽잖아요. 이게 신일이 한국 거라고 좋아하고 샀는데 옆에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판매 이런 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구나.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신일이 일본 다이니치사에다가 OEM을 준 모델이에요. 야,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이게 결국은 일본에서 일본 물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페인트 중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바세코 거고 이 신일 페인트 일본 거라 물론 일본 거라서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한일 관계도 있고 그런데 약간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는 그거 아세요? 야, 솔직히 이게 중국 OEM은 들어봤어도 저 진짜 일본 OEM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일본한테 OEM도 주고 우리나라 신일이라는 회사가 일본 다이니치사에다가 OEM을 주고 이 기계를 일본 다이니치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약간 일본적인 그게 있어요. 보면 이렇게 모델 같은 것도 그렇고 바세코 페인트랑 비교를 해도 얘는 그냥 디자인이 무난해요. 고풍스러운 거죠. 바세코를 보면 좀 화려한 전자적인 그런 게 좀 들어가는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게 일본 거라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 이거를 일단은 그 OEM을 주는 회사는 신일이니까 근데 약간 배신감이 든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한일 관계나 이런 게 안 좋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일본 물건 쓰기 싫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셔야 되는 정보예요. 나는 신일 이렇게 하고 샀는데 에이 뭐 OEM 이렇게 막 중국에 찍혔는데
이거는 일본이에요. 다이니치사. 다이니치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알고 사시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 또 하나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이자 하면, 이게 일본 OEM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진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꺼집니다, 이거. 보통은 이렇게 기울어져야지 꺼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어도 꺼져요. 지금 이거 지금 꺼지면 꺼름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건드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꺼져버려요. 그냥 에러 01이 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지나가다 툭 쳐도 이게 꺼진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툭 쳐갖고 이게 살짝만 흔들려도 이게 꺼져요. 그러면 막 냄새가 이렇게 막 나거든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장점이자 하면 굉장히 빨리 꺼지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화재에 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 이제 이 페니트에 대한 이제 하나의 또 팁이자 정보를 갖게 드리는 건데, 얘는 기름을 태워서 나오는 이 불빛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페니트를 쓰시는 분들은 쓰고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기름이 주입이 돼서 그 기름에 불을 붙여서 이게 불이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얘는 심지가 없어요. 이게 페니트는 다 그렇습니다. 심지가 없습니다. 심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이 기름 자체에 불을 붙이면 불이 기름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리는 없잖아요. 심지도 없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불이 나느냐? 얘는 안에 기화기라는 게 있어요, 기화기. 기화기가 이 오일을, 기름을, 등유를 이 가스로 바꿔줘요. 그게 기화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스로 바꿔서 거기서 불을, 거기다가 기화기가 가스로 바꿔주면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팬이 돌면서 그 불에다가 팬이 돌면서 이 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 그 건조한 바람이. 그래,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게 잘못하면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얘는 오래된 기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한 달 이내, 15일 이내 기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기름을 쓰시면 기화기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얘 AS 수리비가 한 7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돈도 돈이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난처한 거니까 얘는 뭐 심지를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한 달 이내, 최소 한 달 이내 된 걸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 남았던 기름이 햇빛을 장시간 본 상태에서 한 달이 안 됐더라도 장시간 기름통이 햇빛을 본 상태에서 바깥에 있었다. 그러면 그 기름 쓰지 마세요. 그 기름 쓰면 고장납니다. 고장이 나든가 냄새가 나든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겨요. 기름은 웬만하면 이번에 받은 거를 다 쓰든지, 이번에 받은 거 새로 주유소에서 받은 기름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나 남아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약간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이 바로 받지 않는 곳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통은 무색, 흰색 2,000원, 3,000원 통보다는 그래도 햇빛이 바로 투과되지 않은 그런 기름통 사용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 그리고 한 달에 안 넣는 게 중요하고. 이게 단점이자면 최대 단점이에요, 진짜. 조금만 안 좋은 기름을 써도 기화기가 고장나갖고 AS를 받아야 되니까 기름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이 페니트의 단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저희가 캠핑장에 안 들고 다니는 겁니다. 캠핑장에 들고 다니게 되면 항상 기름이 남고, 기름 그 유지도 잘 못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기름을 또 이 기름통을 또 바깥에 보관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기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리뷰 장단점 다 말씀드렸고 저희가 얘를 캠핑장에 안 들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기입니다. 왜 전기냐? 냄새 같은 거 사용하면 당연히 저희가 들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왜 전기냐? 진짜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냄새 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잠시 돌아가다 또 꺼진 거예요. 그걸 한 3번, 4번 반복해보세요.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 미쳐요. 진짜 환장한다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빼야 되지. 날씨 추워 죽겠는데 문 다 열어야지. 영하 10도인데 전기는 계속 떨어지지. 정말 사람이 간다니. 그리고 뭐 보통 500W라 그러잖아요. 500W, 600W까지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티라이트도 쓰고 안에 충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쓰는데 그걸 아마 다 합치게 되면 500W가 넘을걸요. 나는 분명히 이거 히터가 500W이기 때문에 안 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히터만 쓰고 계세요? 아닐걸요. 옆에 핸드폰 충전하고 있을 거고, 조명 충전하고 있을 거고, 위에 크레모아 3페이스, 크로마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600W를 넘어버려요. 본인이 넘었다는 거를 인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캠핑장이 전기가 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그나마 나은데 개인이 하는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불안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에 한번 고생하고 나서는 얘를 못 갖고 가겠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 근데 집에서는 사용해하고 막 꺼진다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얘 제품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안 들고 가는 거는. 왜? 집에서 사용했는데 문제가 한 번 되고 집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면 저희 집이 외풍이 좀 있어요. 주택이다 보니까. 근데 그 외풍을 커버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외풍은 커버되는데 외풍이 들어오니까 환기를 안 시켜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상한 그게 또 있대요. 장점이 되대요. 외풍이 들어오니까 환기를 안 시켜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 너무 좋아요. 머리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집이 따뜻해요. 우리 집이 외풍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 따뜻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집에서 사용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보일러를 거의 안 돌려도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바깥에 온도가 예를 들어 10몇 도인데, 지금 저 창문 열어놨거든요.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지금 추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히려 여기 땀이 날 정도니까. 이제 말이 좀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전기가, 뭐 그거 갖고 그럴 수 있나 하는데, 새벽에 4-5번 꺼져보세요. 천하도 보기 싫어집니다, 캠핑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원통형 난로로 아예 그냥 장박 그 텐트에다 그냥 갖다 놨어요. 그걸 갖다 놓고 사용을 하는 건데, 물론 캠프 27도 있습니다. 캠프 27도 있는데, 이제 장박에서는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얼고 다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새 거를 사용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근에서 하나 중고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딜 갔는데 2박 3일로 갔어요, 만약에. 근데 거기 만약에 전기 공사를 한다든가 뭐 고장이 났다, 그럼 와야 돼요. 그냥 휴가인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진짜 이건 안 되겠더라고. 한번 당하고 나니까 새벽에 진짜 못 갖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잘 생각하시고, 페니터나 원통형 난로를 사실 때는 구입을 생각을 하고 계실 때는 잘 생각을 하고 구입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있었기 때문에 쓴 건데, 아마 둘 다 이렇게 호구처럼 구입하는 경우는 찬성을 안 합니다. 저희는 물론 집에서 너무 잘 쓰고 있어갖고 둘 다 필요한 거지만, 한 개만 있으면 되죠. 뭐 캠핑에 뭐 돈이 10일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원톤형을 선택했어요. 저는 왜 원톤형을 선택했냐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약간의 냄새는 저는 참을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거의 밑에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막 약간 춥더라도 일단 최대한 환기를 많이 하는 상태라 가지고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관리가 또 쉬웠고, 왜 안 좋은 기름을 넣어도 원통형 난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기름이 들어가도 큰 이상이 없어요. 물론 냄새는 더 날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심지로 기름이 이렇게 들어와서 붙는 거다 보니까 그 기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박 같은 경우는 기름 가득 차여놓고 왔어요. 그래도 또 이제 일주일 후에 가서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요거를 페인트를 사고 선택하시는 거는 구독자님들 마음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통형 난로로 캠핑장에 쓰고 있고, 이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건 외풍이 많아서 뭔가가 필요하다, 일단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캠핑장에 사용하실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캠핑을 하고 있느냐를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 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전기고, 두 번째도 전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깨끗한 기름이고, 두 번째도 기름입니다. 그거 항상 명심하세요. 그게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전기랑 기름. 항상 좋은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불편함 때문에 이 페니트를 선택 안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원통형 난로 같은 경우는 뭐 아무 기름이라 넣고, 뭐 아무 기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또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자리가 중간에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쓰시면 굉장히 좋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택은 구독자님들이 하시는 거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